혹시 매일 걷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공원 산책로 30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 않고 걸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걷기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요,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없으세요? 매일 걷는데 왜 다리가 예전보다 더 무거워졌지? 분명히 운동하고 있는데 왜 계단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걷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죠.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근육 감소를 막는 데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60대 이후 반드시 추가해야 할 진짜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하루 딱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걷고 계신 것에 이 3가지만 더하면 1년 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걷기가 나쁜 운동이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혈압도 낮춰줍니다. 걷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울감이 줄고 수면의 질도 올라갑니다. 이건 수십 년간 수많은 연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걷기를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걷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걷는 동작은 이미 익숙한 동작이에요. 몸이 적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새로운 자극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균형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는 두 발이 번갈아 땅을 짚는 동작입니다. 한 발로 버티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 능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낙상 예방 효과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걷기는 기초입니다. 하지만 완성이 아닙니다. 매일 걷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다면 오늘 그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걷기는 계속하되 거기에 무언가를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60대가 넘으면 몸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육은 30대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에 12%씩, 10년이면 10 내지 20%가 사라집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사코페니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근육이 줄어드는 게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이 처지고 힘은 없는데 살은 찌는 느낌. 바로 그게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나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면 반응 속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발이 걸렸을 때 순간적으로 몸을 잡는 능력,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 버티는 힘. 이게 약해집니다. 균형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안쪽의 평형 감각도 나이가 들면 둔해지고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몸을 지탱하는 힘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낙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뼈 부러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원, 수술, 장기 요양,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급격히 나빠지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 낙상 하나가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이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미 이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걷기만 하고 있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 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걸을 때 보폭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나요? 젊을 때는 성큼성큼 걸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종종 걷게 된다면 그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나요? 같은 길을 걷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예전엔 10분이면 됐는데 이제는 15분이 걸린다면 이것도 근육 감소의 신호입니다. 계단이 힘드신가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자꾸 타게 되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한다면 허벅지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근육은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단련되지 않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드신가요? 소파나 낮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체 근력이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걷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육에 충분한 자극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려면 저항이 있는 운동, 즉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3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스포츠의학회, 그리고 국내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운동에는 반드시 3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근육은 만들어집니다. 이건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입니다. 무거운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무게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낙상은 60대 이후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은 넘어지지 않는 힘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한 발로 버티는 연습, 불안정한 상황에서 몸을 잡는 연습. 이걸 꾸준히 하면 실제로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습니다.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면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생깁니다. 유연성 운동은 이 굳음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이 대표적입니다. 통증을 줄여주고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고 다른 운동의 효과도 높여줍니다. 이 3가지,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걷기는 이 3가지 중 하나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걷기에 이 3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력 운동 5분, 균형 운동 5분, 유연성 운동 5분. 하루 15분입니다. 지금 걷고 계신 시간에 딱 15분만 더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15분이 앞으로 10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60대 이후 근력 운동은 내 몸무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작,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팔은 가슴 앞에 가볍게 모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단,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3초에 걸쳐 일어나고 3초에 걸쳐 앉는 겁니다.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허벅지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10번씩 2세트. 하루 딱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동작,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기댑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기 전 본인이 편한 높이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자세로 5초간 버팁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은 너무 깊이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내려가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5번씩 2세트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 벽 밀기입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섭니다. 양손을 어깨 높이로 벽에 댑니다. 팔꿈치를 구부리며 벽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시 팔을 펴서 밀어냅니다. 이건 팔과 가슴, 어깨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서서 하는 푸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씩 2세트. 이 세 가지 동작을 다 합쳐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조금 힘들다 싶은 수준까지 하는 겁니다. 너무 쉬우면 근육에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동 후에 근육이 살짝 당기는 느낌, 그 정도가 딱 맞습니다. 이 동작들을 꾸준히 하시면 3주 후에 계단이 달라집니다. 오르내릴 때 한결 가벼워진 느낌,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운동이 60대 이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낙상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발이 살짝 걸리고 바닥이 조금 미끄럽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그 짧은 순간. 균형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 몸을 잡습니다. 균형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 차이가 골절을 만들고 골절이 입원을 만들고 입원이 건강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균형 운동은 그 순간을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동작은 3가지입니다. 처음엔 쉬운 것부터 익숙해지면 단계를 높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 한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 옆에 섭니다. 한 손을 가볍게 벽에 댑니다.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로 버팁니다. 처음엔 5초면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10초, 20초, 30초로 늘려가세요. 양발 번갈아 각각 3번씩 하시면 됩니다. 벽에 손을 대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실력이 많이 는 겁니다. 두 번째 동작, 라인 워킹입니다. 바닥의 일직선을 상상하세요. 그 선 위를 걷듯이 발 앞꿈치와 뒤꿈치를 맞닿게 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양팔을 옆으로 살짝 벌리면 균형 잡기가 더 쉽습니다. 앞으로 10걸음, 뒤로 10걸음. 처음엔 비틀거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지금 균형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꾸준히 하면 2주 안에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동작, 눈 감고 균형 잡기입니다. 이건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도전하세요. 벽 가까이 서서 눈을 감고 한 발 서기를 합니다.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서 몸의 균형 감각이 훨씬 더 강하게 훈련됩니다. 처음엔 23초도 어렵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안전하게 벽 가까이서 연습하세요. 이 3가지를 합쳐도 5분입니다. 매일 5분. 이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게 곧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유연성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고 균형 운동으로 넘어지지 않는 힘을 길렀다면 마지막은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뻐근한 느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느낌, 조금만 무리해도 여기저기 당기는 느낌. 이게 모두 근육과 관절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부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통증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유연성을 유지하면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편해지고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의 효과도 함께 올라갑니다.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칭은 3가지입니다. 모두 앉거나 서서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양손을 댑니다. 한 발을 뒤로 뻗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앞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벽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뒷다리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오면 그 자세로 멈춥니다. 20초간 유지합니다. 양쪽 번갈아 2번씩 하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를 풀어주면 혈액순환도 함께 좋아집니다. 두 번째,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의자 옆에 서서 한 손으로 등받이를 잡습니다. 한쪽 발목을 뒤에서 손으로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 앞쪽이 당기는 느낌이 오면 그 자세로 멈춥니다. 20초간 유지합니다. 양쪽 번갈아 2번씩 하세요. 균형이 불안하면 발목을 완전히 잡지 않아도 됩니다. 발을 살짝 뒤로 들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손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도록 허리가 둥글게 말리는 느낌으로 숙여줍니다. 무리하게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허리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오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2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2번 반복하세요. 이 3가지 스트레칭, 운동이 끝난 직후에 하시면 효과가 2배입니다. 근육이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에서 늘려줘야 더 잘 늘어나고 다음날 몸도 훨씬 가볍습니다. 운동 후 이 3가지로 마무리하는 것 꼭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루에 다 넣냐고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입니다. 지금처럼 매일 20분에서 30분 걷습니다. 이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걷기가 기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걷기가 끝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몸이 이미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걷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근력 운동 5분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번, 2세트. 벽 스쿼트 5번, 2세트. 벽 밀기 10번, 2세트. 세트 사이에 잠깐 숨 고르는 시간을 포함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균형 운동 5분입니다. 한 발 서기 양쪽 각 3번. 라인 워킹 앞으로 10걸음, 뒤로 10걸음. 익숙해진 분들은 눈 감고 한 발 서기 도전. 이것도 5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 5분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 양쪽 20초씩.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양쪽 20초씩. 허리 스트레칭 20초, 2번. 몸을 천천히 식히며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걷기 20분에서 30분. 근력 5분, 균형 5분, 스트레칭 5분. 총 추가 시간은 딱 15분입니다. 매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 3회부터 시작하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본인이 편한 날 3일을 정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한번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걷기에 25분을 더하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걷기만 하는 것과 걷기에 3가지를 더하는 것, 1년 후 몸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핵심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력, 균형, 유연성을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매일 걷는데 왜 더 약해지는지 모르겠다고 느끼셨다면 이제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걷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오늘부터는 조금 바꾸셔도 됩니다. 걷기는 계속하되 거기에 딱 15분을 더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그게 전부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천천히 10번. 그 10번이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몸을 바꾸고 몸이 바뀌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1년 후가 다르고 1년을 바꾸면 10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매일 걷고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걷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10년을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낙상 예방에 특화된 전문 루틴을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세요.